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새 이 건물 저 옆에 불났대. 냄새 났었어요? 어우, 네. 냄새 났어요? 나 전혀 몰랐죠. 예. 그래갖고 소방차 오고 불은 다 껐더라고. 그래서, 예. 자, 예. 그러면 소송의 막바지. 예. 자, 우리 이제 쌍가루 6번 위법 판단의 기준시 있죠?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자, 시장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 받았다. 소송을 냈다. 처분이 위법인지 판결 내리는데 법이 바뀌었어. 그러면 어느 때 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냐? 법원은 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자, 방가루 1번 제목만 공부해도 됩니다. 응? 취소송하고 무효등 확인 소송은 소송 대상이 뭐야? 처분 등인데 뭐야? 줄여서 하여튼 처분. 응? 그러면 처분을 소송 대상으로 하는 취소송과 무효 확인 소송은 행정청이 처분할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위법인지를 판결합니다. 응? 그래서 처분 시 요거만 잘하면 돼. 그 내용은 읽어보면 알 거고. 응? 제목. 근데 여기다 하나 더 고려. 그래서 그 판례를 본다. 판례 보면 처분 시를 기준으로 처분 시점의 법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말은 뭐야? 그 둘째 줄, 그러니까 첫째 줄은 처분의 적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럼 처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 셋째 줄부터 읽어보면, 응? 처분이 행해졌을 당시의 법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하며 처분 후에 법이 바뀌거나 사실 상태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걸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밑줄 친 부분이 중요한 거야. 응? 처분 당시에 존재했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됐던 자료, 처분 당시에 있었거나 처분 당시에 존재했거나 처분 당시에 행정청에 제출했던 자료만 갖고 판단한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 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 소송으로 다투잖아. 그러면 원고는 어느 때까지 처분이 위법이라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어? 사실심 변론 종결될 때까지. 그지? 그러니까 사실심 변론 종결될 때까지 이제 법원에 제출됐던 자료 모두 종합해서 기준 시점이 되는 법은 처분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다는 거다. 응? 그래서 처분 당시 존재했던 자료나 행정청에 처분 당시에 제출했던 자료만 갖고 판단하는 의미는 아니다. 응? 그러면서 자, 사실심 변론, 그 바로 밑에 저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까지 뭐 할 수 있어? 여러 가지 주장하고 증거 제출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만이 아니라 사실심 종결 당시까지 제출됐던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에 존재했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요 말 잘 중요해. 이 판례 중요한 거예요. 응?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 판단한다는 말은 처분 당시에 존재했던 자료 내지 처분청에 제출했던 자료만 갖고 판단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고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까지 제출됐던 모든 자료를 종합해서 처분 당시에 사실을 확정하고 처분 당시에 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의미다. 응? 판례 매우 중요하고요. 반면 항고소송 중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소송 대상이 뭐예요? 소송 대상이 부작위잖아. 근데 부작위는 자, 내가 시장한테 허가 내달라고 신청, 시장이 무응답, 그래서 응답 안 하고 있는 부작위가 위법이라고 확인하는 소송. 그런데 소송에서 판결 나오기 전에 행정청이 뭐라도 응답을 해버리면 소송 대상인 부작위는 없어져 버리잖아. 그러면 각하시키지. 그러니까 판결을 내리려면 뭐 해야 돼? 부작위가 위법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내려면 판결 내릴 때까지 사실심 그 변론 종결될 때까지 뭐가 되고 있어야 돼? 응답 안 하고 있는 행정청이 무응답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야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무응답하고 있는 것이 위법이다 아니다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경우에는 판결시를 기준으로 부작위 상태가 위법인지를 판단 내립니다. 그거 다른 점 제목으로 잘 공부하면 돼요. 응? 그래서 그 밑에 판례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응? 그 밑에서 네 번째 줄 중간에 보세요. 밑에서 네 번째 소 나오죠. 소.
응? 네 번째 끝에. 자, 소제기의 전후. 그러니까 무슨 소송이야 지금?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제기되기 전후를 통하여 판결 내려질 때까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서 뭐라도 들어주는 응답을 하던 거부하는 응답을 하던 뭐라도 응답을 해버리면 부작위 상태는 해소된 거야. 그럼 그 소송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각하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결국 판결 시점까지 부작위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부작위가 위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다라는 의미죠. 응? 그래서 그 얘기 알아두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판결로 가죠. 이제 심리를 다 끝냈어. 그럼 최종 판결을 내려야 돼. 그죠? 자, 판결의 종료 가만히 보니까 우리 다 아는 용어 나왔어. 요건 못 갖췄으면 각하. 요건 구비됐으면 기각 아니면 인용. 그죠? 다 아는 얘기죠. 응? 근데 인용 판결에 대해서 좀 공부하자. 자, 인용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들어주는 판결이죠. 처분이 위법이다. 취소해달라면 취소해주고 변경시켜달라면 변경해주고 그죠? 무효 확인해달라면 무효 확인해주는 거죠. 자, 이때 처분 전체가 다 위법은 아니고 일부만 위법이다. 그러면 일부 취소하는 판결도 내릴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일부 취소 판결은 일부 들어주는 판결이죠. 일부 인용 판결. 근데 일부 취소 판결 할 수 있으려면 그 문장 보자. 그 취소되는 일부분이 전체 처분 중에서 일부분이 분리될 수 있고 그 취소시키는 일부분이 명확히 확정될 수 있어야 하며 일부 취소되고 남은 부분만으로도 어떻게 돼요? 의미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일부 취소 판결을 내려줄 수 있다. 이 요건 알아두고요. 예. 그리고 셋째 줄에 만약에 취소시킬 처분이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재량처분이다. 그러면 그게 셋째 재량처분일 때는 법원이 일부 취소 판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남겨진 부분만 존속시키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 그럼 행정청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재량행위, 재량처분일 때는 법원이 일부 취소 판결 못한다. 응?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판례가 쭉 나오는데 여기서 시험에 꽤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응? 그래서 우선 1번은 정보 공개. 어떤 정보 공개달라고 청구했지? 그런데 어떻게 돼 있어? 그 청구된 정보 중에는 공개할 수 있는 부분과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혼합돼 있어. 그런데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을 따로 분리하고 그리고 나머지만 공개해도 의미가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 그 나머지만 공개해라 하고 일부 취소 판결 내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응? 그래서 1번도 알아두고요. 자, 2번은 자,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첫째 끝에 보니까 어떤 기업이 있는데 여러 개 위반 행위를 했대. 여러 개 위반 행위를 했고 그래서 여러 개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를 했어요. 총 얼마 과징금 납부해라. 응? 그런데 자, 이런 게 있는 거야. 이제 법에 뭐라고 써 있냐면 A 위반한 거에 대해서는 과징금 200, B 위반한 거에 대해서는 과징금 300, 응? C 위반한 거에 대해 이게 여러 가지 위반했어. C 위반한 거에 대해서는 과징금 500. 그래서 행정청은 세 가지 위반했다고 해서 총액 이렇게 위반마다 과징 금액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총액으로 1000을 부과했어요. 응? 부과. 그런데 상대방이 소송을 냈어. 법원이 심리를 해보니까 A 위반은 인정되지가 않는 거야. 법원이 볼 때는. 그러면 총액 10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은 빼야 되는 거다. 왜냐면 200만 원만큼은 위반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법원이 어떻게 판결할 수 있어? 200만 원 부분은 취소한다. 800만 원 부과만으로 남겨놓는 거지. 응? 이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전제 조건이 뭐야? 셋째 줄. 일부 위반 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생각해. 어떤 거 위반하면 과징금 얼마? 응? 어떤 거 위반하면 과징금 얼마? 이렇게 딱 돼 있어서 일부만 위반한 거 그 부분만 1000에서 분리해낼 수 있잖아. 입에. 이렇게 일부 위반 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때는 과징금 부과 처분 중에 일부만 취소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면 2번하고 3번이 대비되는 판례잖아. 응? 모 위반해서 과징금 얼마, 모 위반해서 얼마 이렇게 딱딱
일부 위반한 거에 대한 과징금이 얼마인지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대. 없으면 어떻게 돼? 법원은 행정청이 총액으로 과징금 부과한 것 중에 일부 위법이다 해서 일부 취소 판결을 못 내린대. 왜냐하면 과징금 부과 처분은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된 거라 얼마를 취소한다 이래버리면 그 남은 것만 부과해야 된다고 법원이 과징금 액수를 결정하는 결과가 돼버려요. 행정청이 액수 결정하게 돼 있는 거거든. 근데 법원이 결정을 해버리는 모양새가 돼버리잖아. 그래서 2번, 3번 대조해서 일부 위반에서 얼마 부과하도록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3번 같은 경우는 자료가 없다면 법원은 무슨 판결 내려야 돼요?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 일부만 잘못됐다고 일부만 과징금에 남겨놓는 판결을 못 내립니다. 응?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런 이치가 4번도 마찬가지죠. 4번에 밑줄 쳐놨지. 총액으로 행정기관이 세금 부과 얼마 했는데 셋째 줄에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금액이 산출이 나온다는 거야. 법원이 심리를 해보니까. 그렇다면 그 초과한 부분만 위법이다. 이거 일부 취소 판결 내려도 된다는 얘기죠. 응? 요런 게 힌트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5번도 마찬가지지? 응? 뭐 설명 안 해도 똑같은 이치니까 요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네. 자, 그 다음에 7번 체크해두세요. 7번 우리 9급에서는 안 나왔는데 다른 시험에서 나온 것 같아. 자, 여러 개의 상이, 여기서 상이는 뭘 말해? 상자가 이제 닫히는 거지. 응? 그러니까 아마 여기 보면 무슨 여러 개의 부상을 입었나 봐. 여러 가지 부상을 입었는데 그 중에 여러 개의 상의를 입고 와가지고 국가유공자로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뭐야? 무슨 처분 나왔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요건에 해당하는 전부 비해당 결정 취소, 비해당 결정 처분이 내려진 거야. 그래서 소송을 냈어. 그랬더니 법원은 그 여러 개의 상의 입은 거에 대해서 일부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이 안 되고 일부는 된다. 응? 법원은 이렇게 본 거죠. 그러면 법원은 어떻게 해야 된대? 그 비해당한다고 결정한 처분 중 인정되는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되는 부분 그것만 인정 안 한 거 잘못이다 하고 취소 판결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응? 그렇죠. 전부를 취소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 유의해 두고. 그다음에 8번 생략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9번이 아주 단골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인데, 자, 첫 번째 줄에 보니까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된 과징금 부과 처분했죠? 그러면 위반하는 거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한다면 얼마의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얼마 부과할 것인지 행정청이 결정하도록 권한이 주어진 거야. 그래서 행정청은 재량권 행사에서 얼마 부과한 거죠. 그런데 상대방 소송 제기. 그래서 법원이 심리해 보니까 이거 너무 많이 부과됐다 판단한데, 그러면 법원이 그 너무 많이 부과했다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그 부분만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면 어떤 결과가 된다고? 그러면 취소시키고 남은 부분만 부과하라고 남겨놓는 거잖아. 그러면 법원이 액수를 결정해버리는 모양새가 돼서 행정청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게 돼요. 그래서 전부 취소 판결을 내리고 다시 하도록 유도해야지. 적정한 액수를 부과하도록. 그죠? 그건 이치다. 그래서 9번이 아주 단골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10번 판결도 똑같겠죠? 거기도 저 영업정지 기간을 얼마로 할지는 행정청에 재량이 주어진 거니까 행정청이 영업정지 기간 얼마로 해서 부과한 처분이 위법이라 하더라도 법원은 다 취소하고 다시 해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응? 기간을 법원이 결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네, 그런 이치다 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11번도 마찬가지다. 11번을 보니까 공무원이 있는데 이 징계받을 사유가 여러 개 있대. 징계받을 사유가 여러 개 있는데, 그래서 이거랑 똑같다. 행정기관은 예를 들어 어떤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다, 성실 의무 위반, 청렴 의무 위반, 뭐 여러 개 위반했다고 파면을 시켰어. 근데 상대방은 파면은 너무 과하다 소송을 냈어. 그런데 법원이 어떻게 돼? 행정청이 의무 위반이라고 제시한 사유 중 어느 사유는 A라는 이유는 위반으로 인정이 안 된다. 법원은 그렇게 봤어. 그렇더라도
그 사람 나머지 이유만 갖고도 파면시키기에 충분해. 그렇다면 나머지 이유만으로도 파면시키기에 충분하다면 위반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는 게 있다 하더라도 원래의 파면처분 그대로 적법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죠. 응? 나머지 사유만 갖고도 그 파면시킨 징계처분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돼. 그렇다면 그건 뭐야? 그 징계처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 내리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11번도 체크해 놓고요.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번에는 무슨 판결? 적극적 변경 판결. 이런 게 어떻게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시장이 허가 취소시켰어. 소송 들어갔어. 근데 법원이 뭐야? 야, 허가 취소는 너무 과하다. 3개월 영업정지로 변경하는 판결한다. 법원이 직접 어떻게 해? 처분을 바꿔. 적정한 내용의 처분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적극적 변경 판결이에요. 근데 이거 할 수 있는 거야? 법원이? 이거는 못하는 거지. 그렇게 해버리면 법원이 처분을 해버리는 게 되죠. 응? 법원은 처분할 행정청 아니거든. 그래서 결론이 뭐야? 넷째 줄 끝에 적극적 변경 판결은 안 된다. 근데 우리 앞서 공부할 때 행정심판에서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허가 취소가 너무 과하다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는 3개월 영업정지로 변경한다 이렇게 적극적 변경하는 판정, 재결을 할 수 있어요. 변경 재결, 적극적 변경 재결. 소송은 안 돼. 법원은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을 외우고. 그다음에 이행 판결은 뭘 논점은 이행 판결은 해줘라 뭐 이렇게 명령하는 판결 같은 거야. 이거 인정되려면 의무이행 소송이 인정돼야 되거든. 근데 우리나라 의무이행 소송이 인정이 안 되니까 뭐 행정청은 니는 신청에 대해서 허가해줘라 이런 식으로 의무 이행하라고 명령하는 판결은 못 내린다는 얘기예요. 그냥 읽고 지나가요. 자, 그러면 사정 판결 역시 행정심판에서 공부한 논리와 똑같습니다. 사정 재결과 상응하는 논리죠. 사정 판결 이거는 기각입니다. 특수한 기각 판결이라고 내가 부제를 달았죠. 그러면 원래 보통의 기각 판결은 어느 때 하는 거야? 원고가 주장하는 게 이유가 없을 때, 원고의 주장이 안 맞을 때, 위법이라는 주장이 안 맞을 때 기각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원고의 주장이 맞는데도 기각하는 거라 그래서 특수한 기각. 그래서 의의 동그라미 기억번 이건 이미 다 익숙해진 걸 거예요. 자,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 응? 이 말은 동시에 무슨 말이 되는 거야? 소송 대상인 처분이 위법이라는 주장이 맞다고 인정. 그럼 원래는 무슨 판결에 이제 처분이 위법이라고 인정되면 뭐 취소 판결 내려주거나 해야 되잖아. 인용 판결. 근데 인용, 즉 만약에 취소 같은 걸 판결을 내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데 현재 공공문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이럴 때는 원고의 청구를 공익 고려해서 안 들어주는 기각 판결입니다. 응? 그래서 기각이란 단어가 중요하죠. 각하라고 나오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분명히 법조문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 썼죠, 저 얘기했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 이 꼴은 뭐야? 처분이 위법이다. 그러면 소송 대상인 데는 처분이 적법일 경우, 처분이 적법한 경우에도 사정 판결할 수 있다? 응? 이거 못하는 거죠. 분명히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 이꼴로 처분이 위법이라고 인정이 될 때만 사정 판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처분이 적법하면 사정 판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기각 판결 내리는 거지. 원고의 주장 안 맞으니까 사정 판결 내리면 안 되죠. 응? 알아두고요. 예. 동그라미 니은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처분이 위법이라고 인정을 해놓고도 법원이 취소 안 해주고 처분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판결을 한단 말이야? 이거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뭐야? 합법성만이 최고의 가치는 아니다. 응? 공익이라든지 뭐 다른 제3자의 이익보호라든지 이런 다른 중요한 가치가 있을 때는 또 이 합법성이 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런 차원에서 니은번의 결론은 어떻게 돼요? 응? 사정 판결 제도는 결론적으로 법치행정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제도라고 할 거는 아니다. 유지시키는 거죠. 합헌적으로. 응? 합헌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요건은 지금 의의 기억본과 관련된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요건 중에서 니은번이 중요합니다. 니은번에 두째 줄. 자, 우리 아까 조금 아까
소송 대상인 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는 어느 때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랬어요?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자, 사정 판결을 내리려면 순서가 있어요. 일단 처분이 위법하다는 걸 판단 내려야 돼. 처분이 위법이다 인정. 근데 그거는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죠. 근데 사정 판결을 내려야 됐다 판단하는 것은 처분이 위법이라고 인정되고 난 다음에 위법이지만 공익을 위해서 유지시켜야 되겠다는 건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유지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뭐야? 둘째 줄 끝에 사정 판결의 필요성 여부, 사정 판결 내려야 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판결시를 기준으로 판단. 이게 중요합니다. 그 앞에 얘기는 아까 한 얘기니까 굳이 다 아는 거고, 그거 중시. 그 다음에 디귿번도 중시. 자, 법에는 명시적으로 안 써놨지만 보통 사정 판결은 누가 신청하면 할 수 있을까요? 원고가 신청할까? 피고가 신청할까? 피고인 행정청이 신청하겠죠. 원고는 미쳤어? 네? 위법인 처분 유지시켜달라고 주장하게 소송했던 사람이, 그죠? 취소해달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이제 사정 판결 신청할 리는 없어요. 그래서 피고 측이 이제 신청을 해서 보통 사정 판결하지만 중요한 건 끝에 뭐야? 판례는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 판결 내릴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거 중시.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 판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리을번. 자, 이거 법조문입니다. 법원은 사정 판결을 할 때 먼저 사정 판결 내리기에 앞서 미리 뭐부터 해야 돼? 사정 판결 내리면 원고가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그 다음에 배상 방법. 배 앞에 6이 들어갔다? 여러분 책에 들어가 있어요? 6? 응? 새 책에는 왜 6이 들어가 있지? 네. 6이라는 거는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네. 책 6이 있어요? 네, 새 책에만 있어요. 그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자, 법원은 사정 판결 내리기에 앞서 미리 원고가 있게 될 손해의 정도와 그에 대해서 배상하는 방법, 그 밖의 사정을 미리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사정 판결 내릴 때는 어떻게 돼? 판결서 결론에다가 주문이라는 게 이제 제일 위에 결론인데, 원래 판결문이 주문 해가지고 이제 이 처분은 뭐 위법임을 인정한다 그리고 취소한다 이렇게 보통 하는데, 그리고 왜 위법을 인정하고 취소하는지 이유를 그 다음에 쭉 써요. 그리고 맨 밑에 뭐 재판장 누구 이렇게 하고 이제 사인하는 건데, 판결 주문에 이 처분 뭐야? 위법 아니라서 기각한다 이렇게 오해해야 할 소지가 있잖아. 처분이 위법이다라는 걸 분명히 명시해 줘야 된다고 써 있습니다. 응? 그래서 그 리을번 중시하고요. 효과 기각 판결이고, 근데 니은번을 중시해. 사정 판결 내려지면 원래 위법이었던 처분이 이제 적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닙니다. 위법인 채로 공익을 위해서 유지시키는 것뿐이에요. 따라서 사정 판결 내려졌다고 해서 처분 등의 위법성이 취되어 적법화하게 되는 건 아니다. 이 부분을 포인트로 삼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디귿번. 자, 그러면 사정 판결 내려지기 전에 아까 법원은 원고가 있게 될 손해 뭐 이런 거 다 조사하도록 돼 있죠. 그러면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한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또 재해, 피해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 재해 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 방법을 취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그죠? 어디다가 지금 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 낸 법원에다가 그렇게 합쳐갖고 병합해서 제기할 수 있다. 디귿번 그대로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이 주의. 여러분 원래 그 소송에서는 행정심판은 비용이 거의 안 든다고 볼 수 있지만 소송은 비용이 들어요. 소송 낼 때부터 비용이 들어요. 응? 자,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냐면 소송에서 진자가, 그 우리가 패소자 부담 원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정 판결은 원고가 이겨야 되는 소송이에요. 원고가 이 처분 위법이다 주장하는 게 맞다고 인정하잖아. 그 원고가 이겨야 되는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위해서 안 들어주는 판결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원고가 패소자야. 기각당했으니까. 그럼 원고한테 소송비용까지 다, 행정청의 소송비용까지 다 물어내라? 이거는 가혹하죠. 형평이 안 맞잖아. 그래서 따로 규정을 둔 거야. 그래서 사정 판결이 내려진 경우 소송 비용은 패소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줄,
피고인 행정청이 부담하도록 법으로 명시해놨어요. 아예. 응? 자, 키워드는 피고 행정청이 부담한다. 패소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응? 그거 좀 유의해 두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자, 이렇게 처분이 위법임에도 유지시키는, 또는 부작위가 위법임에도 그대로 유지시키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정 판결 제도는 오직 소송 한 군데에서만 인정돼요. 자, 첫째 줄. 결국 둘째 줄 읽어보면 중간에 사정 판결 내릴 수 있는 소송 종류는 취소송 딱 한 군데에서만 사정 판결 내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응? 여기 중요해요. 취소송 한 군데에서만. 다만 여기는 안 써놨지만 행정심판에서는 두 종류의 행정심판에서 사정 재결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취소심판하고 의무이행심판. 응? 근데 소송은 딱 취소송 한 군데에서만. 응? 그거 좀 유의해 두고요. 자, 판례 1번은 큰 의미는 없고 신청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 판결 내릴 수 있다를 그걸 나타내는 판결입니다.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어떻게 돼요? 이것도 공부한 거지. 야, 무효인 처분이야. 법원이 심사해 보니까 무효야. 중대명령에서. 무효인 처분은 어떻게 돼요? 아무리 공익상 필요해도 무효인 처분은 처분이 있지도 않은 거고 처분의 효력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공익을 위해서 유지시키는 판결을 내려요, 효력을. 그래서 무효인 처분은 존치시킬 효력이 발생조차 안 했기 때문에 뭐야? 사정 판결인 걸 할 수가 없다는 취지죠. 응? 그래서 2번 체크해 놓고요. 그리고 3번 판결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응? 다만 이제 읽어보면 밑줄 친구 봐. 사정 판결은 소송 대상이 된 처분이 위법하지만 공익상 필요 등을 고려하여 취소 판결을 안 하고 유지시키는 것일 뿐이고 그 처분이 적법이라고 인정하는 판결하는 거 아닙니다. 위법인 채로 유지시키는 거죠.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사정 판결을 내리기 앞서 법은 뭐라고 해놨어? 응? 원고가 있게 될 여러 소운에 뭐 이런 거 다 조사한 뒤에 원고 측에게 뭐 해야 돼? 우리가 사정 판결 내릴 거니까 너 뭐야 지금 취소등 낸 거에다가 손해배상 청구 이런 걸 병합시켜라 하고 기회를 줘야 된대. 그런 걸 안 줘가지고 상대방이 그 병합시킬 기회를 상실하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응? 그래서 그런 취지입니다. 뭐 가볍게 보세요. 그 다음에 사정 판결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 이렇게 나옵니다. 인정한 사례에서 대표적으로 2번 판례. 자, 공부하세요. 2번 판례. 자, 재개발 조합 설립하고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거 행정청이 이제 신청받아서 인가해줘요. 인가해주는데 그 요건이 뭐야? 재개발 사업 하려면은 조합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 재개발 사업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나 봐. 근데 이 동의를 얻지도 않았는데도 행정청이 승인 내준 거야. 그럼 위법이죠. 그래서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어. 근데 소송 도중에 뭐가 나온 거야? 이게 다 동의서를 3분의 2 넘게 다시 받아서 법원에 제출한 거야. 그죠? 그러면 법원이 사정 판결 내릴 수 있다는 거야. 왜냐면 야 동의 그 요건 다 못 가졌으니까 취소한다 해도 어떻게 할게 뻔해. 응? 또 가서 다 동의를 3분의 2 이상 받아서 다시 사업 추진할 게 뻔하잖아. 그게 거의 확실시돼. 그러면 굳이 취소시키고 다시 효율성 떨어지잖아. 그래서 2번 그 위에 뭐 90% 이상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 속행을 바라고 있는 게 분명하다면 이거는 이제 사정 판결 내릴 수 있는 사유다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은 이른바 법학전문대학원 이렇게 시작되죠. 로스쿨이야,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로스쿨이 다 이제 인가 끝나고 해서 로스쿨 운영하는 대학이 있고 탈락한 대학들은 없죠. 응? 그런데 옛날에 로스쿨 노무현 정부 때 로스쿨을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인가받기 위해서 여러 학교들이 대학들이 경쟁을 했어요. 왜냐면 지역마다 몇 개 학교만 심사해서 로스쿨 설치를 인가해 주기로 돼 있었거든. 그래서 뭐 수도권, 그다음에 뭐 이 중부권, 뭐 호남권 뭐 이런 식으로 권역을 이제 나눠서 몇 개 학교만 내줘요. 로스쿨. 그래가지고 근데 저쪽에 호남 지역에서 그 조선대학교와 그다음에 무슨 또 뭐야 거기 무슨 대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경쟁이 붙었어. 이제 인가받기 위해서. 근데 뭐예요?
어떤 한 대학이 전남대학교하고 조선대학교 싸웁니다. 전남대학교가 인가를 받았어요. 그 조선대학교는 탈락됐어. 근데 조선대학교가 소송을 낸 거야. 전남대학교에 인가 내주는 거 위법이다. 왜냐면 절차를 제대로 안 지켰어. 그래가지고 그 심사위원으로 전남대학교 요건 구비됐나 심사하는데 전남대학교 교수가 들어가서 심사위원이 돼가지고 심사를 한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지가 지 학교를 심사한 게 되죠? 이건 절차 규정 위반이야. 그래가지고 위법이라고는 인정이 된다. 전남대학교에게 로스쿨 설치 인가 내준 조치는 위법이라고 인정이 된다. 그렇지만 이미 소송에서 판결 내릴 당시에는 어떻게 됐어? 다 학교들이 다 학생 모집해갖고 지금 전남대학교 다 학생 모집해서 다 교육시키고 있어요. 이제 와서 취소하면 그 학생들은 어떻게 돼? 골치 아파지죠. 응? 그래서 사정 판결 내릴 필요성이 있다 한 거예요. 응? 그런 사건으로 이해하면 되고요. 사정 판결의 필요성을 부정한 사례 해가지고 자 11번 판례 보세요. 11번 판례 11번 판례 보니까 또 혼동하면 안 되는데 재개발 사업이 시행이 될 경우 재개발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는 점을 비춰볼 때 재개발 사업에 동의한 자가 동의하지 않은 자에 비해서 많다라든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동의한 사람들이 생활의 고통을 받는다는 사정, 이런 사정만 갖고는 뭐야? 단순히 그 아까 법적 요건 갖춰야 되잖아.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해야 되잖아.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 요건 못 갖춘데도 재개발 사업 승인 내준 거 그거는 위법으로 취소해야지. 단지 아까하고는 비교해봐. 아까는 막 그 위에 90% 이상 동의서를 제출했잖아. 근데 여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찬성한 사람이 좀 더 많다 이런 이유만 갖고는 그 유지시키는 판결을 못 내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응? 보고요. 자, 12번 판례는 옛날에 그 심재륜 검사라고 있어요. 그 검사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항명을 했어. 말하자면 그 검찰총장이 뭐 맨날 그 밑에서 뭐 검찰청 뭐 이렇게 비리가 터지면 막 부하 직원들 탓으로만 돌리고 막 뭐 엄격히 해야겠다 맨날 그래. 지는 막 뒤로 뭐 지 마누라가 저 뭐야 뭐 무슨 선물 받고 비리 지도 저지르면서 맨날 부하 직원들 탓만 해. 그래갖고 이 심재룡 검사는 열받아갖고 막 맨날 부하들 탓만 하고 그 윗대가리들은 반성할 줄 모르고 막 이러면서 기자회견하면서 막 깠어. 막 항명을 한 거야. 그래갖고 이거 징계받았어요. 징계받아서 파면됐어요. 징계 면직됐다 그러죠? 이 사람이 뭐 그런 정도 가지고 자른 거, 징계 면직시킨 거 위법 하고 소송을 냈어. 근데 법원이 어떻게 했어요? 그 정도 가지고 이게 징계 면직시킬 사정은 안 된다 해가지고 잘릴 정도 사안은 아니다 해가지고 과도한 징계라고 위법, 징계 처분 위법.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저 징계 면직시킨 거 위법 해가지고 이제 다시 복귀해야 되잖아. 취소 판결 내리면. 그런데 이미 조직 안에서는 뭐가 이루어졌어? 다른 사람들 그 자리에 다 배치하고 다 연속 승진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조직했는데 이제 그 사람 다시 원래 그 직장으로 다시 복귀하게 되면 조직에 뭐래 여기 보면 복직되면 검찰 조직의 안정과 인화, 그러니까 화합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러면서 이거 그냥 징계 면직 처분 위법이지만 유지시켜달라는 게 검찰청 측의 주장이었어요. 그죠? 그러나 그런 사정만 갖고는 사정 판결 내릴 이유가 못 된다. 가지고 부정한 사례. 나머지 사건들은 여러분이 조금 읽어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정 판결하고 사정 재결하고 비교한 표 있죠. 그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복습. 앞에서 사정 재결 공부했으니까 행정심판에서 그 차이점들 조금 유의해 두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정 구제 방법. 요건 아까 얘기 안 한 건데 구제 방법으로 사정 재결에서는 그냥 상당한 구제 방법이라고만 써놨어요. 여러분 행정심판에 찾아보세요. 근데 조금 아까 봤듯이 우리 사정 판결 규정한 행정소법은 손해배상, 재해시설 설치, 그 밖의 적당 거정. 뭐 손해배상이니 재해시설 설치니 뭐 이렇게 방법을 구체적으로 좀 명 써놨죠. 그 점이 좀 차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인정 범위 아까 얘기했으니까 하여튼 그 표를 잘 정리해서. 그 다음에
판결의 효력으로 얘기되는 게 있어요. 판결의 효력 중에 여러분들이 행정심판에서 재결의 효력으로 얘기되는 거와 똑같은 게 세 가지 있어요. 기속력, 형성력, 이건 똑같아요. 근데 판결에서만 나오는 게 특이한 효력이 기판력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유의해야 되는데, 자, 판결의 효력으로 일단 첫째 줄, 행정소송법이 판결의 효력으로 명시해놓은 효력이 있어요. 응? 첫째 줄 뭐? 기속력. 응? 기속력. 행정소송법이 판결에는 이런 효력이 인정된다 하고 써놓은 게 기속력.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 거기다 좀 살을 더 붙이면 판결은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 있는 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해서 제3자에 대한 효력도 이제 써놨습니다. 행정소송법에서. 근데 이제 시험은 주로 기속력을 주로 물어봐요. 그러면 기판력 같은 거는 명시를 안 해놓고 있는 거죠. 응? 자, 어쨌든 그 다음에 판결으로 1번 방과 1번 자방력 읽고 지나가는 거야. 판결을 선고한 법원은 지가 내린 판결 아이고 잘못됐다 하더라도 판결한 거 못 바꿔요. 그런 거고, 상급법원에 의해서 바뀔 수는 있어도,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식적 확정력. 자, 이건 이거야. 우리가 행정소송 3심제로 하잖아. 그럼 1심 판결 받았는데 나 졌어. 그럼 판결서 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고등법원에 다시 재판 청구할 수 있거든. 근데 2주가 지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끝난 거야. 그럼 1심 판결이 확정 난 거야. 그게 바로, 그래서 이것도 쉽게 얘기하면 뭐랄까요? 상급법원에 판결에 불복해서 상급법원에 뭐예요? 청구할 수 있는데 기간 경과하면 그 1심 법원의 판결이 확정 나버리는 거. 이랬을 때 그 판결 내용에는 형식적 확정력이 생겼다. 다른 말로 하면 불가쟁력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시 못 다투죠. 응? 그래서 그런 얘기다. 자, 이런 걸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부른다. 응? 네, 이 정도로. 중요한 거 기판력이에요. 기판력. 기판력은 뭐라고 두면 실질적 확정력이다. 그러면 여기서 실질적 확정력, 실질은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판결 내용이 확정난 거야. 응? 소송 대상이었던 이 처분은 위법이다. 확정났거나 위에서 말하는 형식적 확정력이 생겼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 위법인지 아닌지가 내용적으로 확정이 나버린 거예요. 그걸 기판력이라고 그래요. 응? 그래서 기판력은 자, 기억번 읽어보면 확정된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의 내용은 이후 소송 당사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기준에서 동일한 사항, 예를 들면 어떤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위법이다 아니다 확정 났는데 또 뒤에 또 소송하면서 이 처분 위법이다 아니다 반대 주장을 또 하고 이런 거는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에 이걸 허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소송이 계속 반복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위법이 아니다 그랬는데 또 위법이라고 하면서 또 소송 주의하고, 응? 거기선 또 위법이라고 판결 나면 이번에 행정청이 위법 아니라 또 소송 제기하고 계속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거 기판력은 두 번째 줄 끝에 누구한테 발생하는 효력이다? 소송 당사자. 그러니까 원고나 피고 소송 당사자는 자, 세 번째 줄 확정 판결의 내용. 응? 그리고 여기서 확정 판결이면은 기각 판결이든 인용 판결이든. 자, 기각은 처분이 위법 아니다 판결 내린 거야. 인용 판결은 처분 위법이다 판정한 거야. 기각 판결이든 인용 판결이든 모두 판결이 나왔는데 2주 안에 상급법원에 신청 안 했어. 그러면 1심 판결 내용이 확정 나버린 거야. 그 확정 판결 난 내용에 무슨 저촉되는 주장을 다시 하면서 또 속 내고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야. 응? 그리고 그런 소송을 제기받은 법원도 이미 내려진 확정 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다시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응? 그래서 더 쉽게 말하면 줄여서 공부하면 소송 당사자는 판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는 앞서 내린 확정난 판결의 내용과 모순 저촉되는 주장을 다시 할 수 없도록 하는 거. 무한한 소송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응? 그거야. 소송 당사자는 확정 판결의 내용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게 하는 거. 요거로 기억하세요. 그리고 내가 이미 써놨지. 이거는 처분이 위법이 없다고 기각하는 판결이 나왔든 처분이 위법이라고 인용하는 판결이 나왔든 하여튼 최종 판결이 나오면 확정된 판결이 나오면 이제 그와 모순되는 주장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판례가 매우 중요합니다. 판례의 두 번째 줄 끝에 뭐 나왔어요? 응? 거기서부터 읽어보죠. 응? 응. 과세처분의 취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이렇게 썼죠. 그럼 쉬운 말로 말하자. 자, 어떤 사람이 세금 부과 처분을 받고 이 처분, 세금 부과 처분 위법이야 주장하면 소송을 냈어. 근데 법원이 뭐라고 판결했대? 기각. 그러면 무슨 뜻이야? 그 과세 처분은 요만큼의 위법도 없다. 응? 경미한 위법조차 없다. 그럼 뭐가 확정이 난 거야? 처분이 위법이 없고 적법하다는 점에 대해서 확정이 나온 거죠. 그런데 또다시 이번에는 소송에서 진 원고가 이번엔 더 많은 위법이 있다고 주장해. 앞선 취소송에서 요만큼의 위법도 없다 그랬는데 이번엔 그 과세처분 중대명백한 위법이 있어. 무효 확인해줘 하고 소송하면 그럼 앞서 요만큼의 위법도 없다고 확정이 났는데 이만큼의 위법이 있다고 또 소송하는 거잖아. 이게 무한한 반복을 하는 거지. 왜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그 표현이 뭐야? 그 동일한 과세처분에서 무효 확인해달라는 소송에도 미친다. 기판력이 효력을 미친다는 거야. 미친다. 이거는 무슨 뜻이야? 그러면 무효 확인 소송 제기 허용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죠. 허용되지 않는다. 이미 위법이 없다고 확정이 났는데 또 위법을 주장하면서 또 소송하는 거잖아.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응?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중시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얘기했어. 니은번. 기판력은 본안 판결이면 됩니다. 본안 판결 속에는 뭐야? 처분이 위법이 아니다라는 기각 판결, 처분이 위법 맞다라는 인용 판결, 응? 다 인용 판결이든 기각 판결의 인정. 거기에다 포인트를 넣어. 인용 판결과 기각 판결 어떤 판결이든 거기다 인정되는 거야. 기판력.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후에 얘기하는 기속력 때문에 중요해집니다. 응? 그래서 기판력은 기각 판결에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처분이 위법이다 아니다는 판결의 결론이 있잖아. 주문. 거기에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고요. 그러나 그 뒤에 각하 판결에는 뭘까요? 각하 판결은 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 판단 내린 거야? 아니지. 요건, 소송 요건이 구비가 안 돼서 재판 안 한다 하고 거부한 거지. 처분 내용이 위법이다 아니다는 판단도 안 내린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 처분 내용에 대한 최종 결론 들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판력이라는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자, 다음 페이지. 효력 범위를 봅니다. 효력 범위를 보면 자, 주관적 효력 범위라 해서 사람 누구한테까지 효력이 미치냐 하는 건데 거기에 방가로 1. 자, 기판력은 원고 피고 소송 당사자하고 또 뭐야? 소송 당사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승계인에게도 위법이다 아니다 판결 내린 거에 효력이 미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어떻게? 소송 당사자야 당연히 판결의 효력을 받는 거죠. 응? 근데 중요한 건 첫째 끝에 소송 당사자 즉 원고 피고와 동일시할 수 있는 승계인에게 미친다 이거죠. 여기 포인트. 그러면 승계인의 대표자가 뭐 상속인 같은 사람, 응? 그죠? 네. 판결의 효력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두 번째 줄에 3자한테는 이 기판력이라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응? 왜냐면 제3자는 재심 청구 할 수 있게끔 보장이 돼 있어요. 응? 그래서 3자한테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응? 그다음에 방가로 2. 자, 과세처분 취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죠. 그럼 소송 당사자인 처분청은 기판력에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피고는 처분청이니까 피고인 처분청한테만 판결 효력이 미치냐? 아니다 이거예요. 응? 처분청이 속해 있는 누구한테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공단체에게도 뭐예요? 판결 효력이 미친단 말이야. 응? 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론이 효력을 미쳐서 그와 다른 주장을 국가나 지자체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응? 그래서 취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지만 그 처분청만 판결에 구속받는 게 아니라 그 처분청에 속해 있는 국가나 지자체에게도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기판력. 그래서 그것도 중시. 자, 그 다음에 객관적 효력 범위라 해서 방가로 1번이 매우 중요합니다. 객관적 효력 범위는
예. 즉 첫째 줄에 판결의 주문, 요게 키워드예요. 판결의 주문 이꼬로 바로 밑에 줄에 뭐야? 결론이야, 결론. 그럼 무슨 결론일까? 처분이 위법이라는 결론, 또 아니면 위법이 없다는 결론. 응?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그 결론에만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와 저촉되는 주장을 더 이상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결론에만 구속을 받는 거야. 그와 다른 주장하면 안 돼. 그러나 셋째 줄에 있듯이 셋째 줄에 그 판결 이후에 설시된 전제가 되는 법률 관계죠. 자, 그러면 줄여서 공부하면 둘째 줄 끝에 판결 이유 있죠. 이유 판결, 왜 이게 처분이 위법인지 위법 아닌지 판결한 이유에는 안 따라도 돼요. 그 판결한 이유에는 구속받지 않고 그 이유에 대해서 다른 주장을 그 반대되는 주장을 하면서 또 뭔가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정리하면 방가르 1번의 핵심은 뭐예요? 위법이다 아니다라는 판결의 결론에만 그 거기에 모순되는 주장을 못하게 하는 게 기판력이고, 왜 이렇게 결론 내렸다 하는 이유 있잖아. 이유에는 안 따라도 되고 이유와 다르게 주장해도 돼요. 응? 요게 또 기속력하고 다른 거라 중시하고, 그 다음에 여기 투 보면 둘째 줄 중간에 그 밑줄이세요. 자, 아까 기판력을 다시 생각해보면 먼저 앞선 소송에서 이 처분 위법이다 아니다 결론 내렸으면, 그리고 확정이 나면 뒤에 제기하는 소송에서 그 앞선 결론하고 다르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둘째 줄에 보면 앞에 제기한 소송, 전소와 뒤에 제기한 소송, 전소와 후소가 소송물을 달리한대. 이게 중요한 전제 조건이에요. 그럼 여기서 소송물을 달리한다는 얘기는 쉬운 말로 바꾸면 앞에 소송하고 뒤에 소송이 전혀 다른 소송이란 말이야. 전혀 별개의 소송이란 말이야. 그럼 앞에 소송에서 판결 내린 결론에 뒤에 소송에서 구속받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응? 전혀 다른 소송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소와 후소가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거야. 다른 소송이니까 전혀 별개. 이제 그거를 중시하고요. 그 밑에 거는 뭐야?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고 좀 다른 거라 하더라도 뒤에 소송에서 판결할 게 앞에 소송에서 판결 나오는 걸 전제로 해서 뭔가 재판을 해야 되는 거라면, 그러면 어떻게 돼? 앞선 소송에서 결론 내린 거에 구속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소송물이 다르더라도 앞에 소송에서 내린 결론을 전제로 뒤에 소송에서 재판해야 되는 그런 관계라면 앞에 소송에서 내린 결론에 구속받는다 하는 뜻이 됩니다. 기판력이 미치게 되죠. 그거는 좀 참고로 보고 앞에 거를 먼저 보세요. 그죠? 그 다음에 3도 공부해야 됩니다. 자, 3 뭐야?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어떤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 응? 취소송 제기. 그랬더니 여기서 뭐라고 판결했냐? 처분이 위법이라고 판결했어요. 위법 판결 내렸어. 응? 그런 다음에 위법이라고 취소 판결을 받은 거야. 받고 이 사람 그 다음에 무슨 소송가? 위법한 처분 때문에 자기 손해 입었다 해가지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 응?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어.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제기했어요. 그러면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받은 민사법원은 여기서 이 처분이 위법이라고 판결했으니까 똑같이 위법이라고 인정하고 배상해라 하고 재판을 해야 되냐, 아니면 여기서는 위법이라고, 이거는 행정소송 아니야. 행정소송에서 위법이라고 인정했는데 여기서도 그럼 위법이라고 인정을 하고 손해배상 판결을 내려줘야 되느냐, 여기서는 위법으로 인정했지만 여기서는 위법 아니다라고 하고 배상 안 해도 된다고 판결할 수 있는지, 이게 문제예요. 응? 그런데 여기는 이제 여러 설들이 있어. 그런데 자, 거기서 둘째 줄 중간 전제 조건을 먼저 깔아야 돼. 뭐라고? 항고소송에서 위법으로 인정하는 범위보다 민사소송인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인정하는 위법의 범위가 더 넓다고 보는 견해. 응? 요 전제를 깔아야 됩니다. 그럼 지금 비교. 어느 쪽이 위법을 더 넓게 본다?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법을 더 넓게 본다. 그렇게 되면 그 전제에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면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말하는 위법의 범위가 이만큼이다. 응? 이 위법의 범위가 이만큼이다. 그러면 항고소송, 취소소송 같은 데서 처분 취소달라. 항고소송에서 위법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응? 요게 항고소송에서의 위법이야. 항고소송에서 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 할 때 항고소송에서의 위법의 범위가 이만큼이다. 그러면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위법이 그걸 포함해서도 넓게 인정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자, 항고소송, 취소소송에서 위법이라고 인정했어. 그러면 국가배상에서 말하는 위법에 포함돼 안 돼? 포함되지. 여기에 들어가는 건 여기에서의 위법에 다 포함되는 거잖아. 그러면 항고소송, 취소소송에서 위법으로 인정했으면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도 그 처분은 위법 당연히 인정하고 배상하라고 판결 내려야 돼. 그런데 여기서 처분이 위법 아니다, 위법 없다라고 판결 내렸어. 응?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럼 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여기도 이제 위법이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응? 여기도 위법이라고 인정. 그런데 여기서는 여기서도 위법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 얘기하면 취소송에서는 처분이 위법이 없다 그랬지. 근데 위법이 없다 그랬는데 이게 여기에 해당하는 영역이야. 여기에. 그러면 항고소송, 취소송에서는 취소송에서 위법으로 인정하는 범위 밖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취소송에서는 위법이 아니라 그랬어.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위법의 범위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위법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지. 여기에 속하는 거라면. 응? 자, 그래서 문장으로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전제 조건이 취소소송 같은 항고소송에서 위법으로 인정되는 범위보다 민사소송인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인정하는 위법의 범위를 더 넓게 잡는다. 이런 전제에 보면 항고소송에서 인용 판결이면 뭐예요? 처분 위법이라고 인정한 판결 아니야. 그럼 항고소송에서 위법이라고 인정했다면 그러면 국가배상 소송에서도 어떻게 돼? 위법이라고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지. 응? 그래서 기판력이 국가배상 소송에 미친다. 국가배상에서도 청구소송에서도 위법이라고 인정해야 한다는 얘기죠. 반면에 기각 판결 위법 없다라고 판결했어. 항고소송에서. 그래도 어떻게 돼? 국가배상 소송에는 위법 없다라고 똑같이 인정해야 돼요? 아니다. 거기서는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는 위법이라고 인정하고 배상 판결 내려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위법을 더 넓게 인정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속하는 영역이라면 취소송에서는 위법의 범위 바뀌다라고 하겠지만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는 위법의 범위 안에 있는 거니까 위법이라고 인정하고 배상 판결 내려줄 수 있는 거지. 응? 예, 그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시간적 효력 범위는 뭐 별 큰 의미는 없어요. 다만 번호 매기네요. 2에서 자, 거부처분 취소한다 하고 판결이 확정났대. 거부처분 취소 판결 확정. 그러면 생각해보자. 여러분 아까 공부한 거 거부처분이 위법이라고 취소한다 하고 판결 내릴 때 어느 때를 기준으로 위법이라고 판단한 거야? 처분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응? 그런데 여기 보니까 행정청은 어떻게 돼?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서 종전과 똑같은 내용의 거부처분을 다시 할 수도 있다. 요거 알아두면 돼요. 응? 여기에 키워드는 어딜까요?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 그럼 생각해보자. 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는 어느 때까지 증거자료 내고 주장할 수 있어? 사실심 종결 전까지. 근데 그때까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위법 판단 내리는 거 아니야? 그럼 그 이후에 발생한 사유는, 새로운 사유는 법원이 심리한 거야, 안 한 거야? 법원이 심리한 사항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새로운 사유야. 그걸 가지고 다시 거부처분하는 건 판결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니게 되는 거죠. 응? 예. 그렇게 돼서 더 할 수가 없네. 그래서 다음 이게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판결의 효력 형성력부터 해서 다음 시간에 1권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 그래서 시간이 지금 오후에 문제풀이 시간이 또 예정돼 있어서 그게 조금 더 하기는 무리가 돼서 아쉽지만 오늘 여기서 그치고
다음 주에 1권 앞부분으로 돌아가는 거 하고 같이 하도록 합시다. 자, 수고했습니다. 예.